자,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주제인 지수 함수의 그 뜻과 그 그래프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수 함수의 뜻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게 뭐였었냐면, 자, 요렇게 밑이 있을 때 이 지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할 수 있었잖아. 원래 중학교 버전에서는 여기에 자연수만 요렇게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오면서 요 자연수 범위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벌써부터 1번 주제부터 쭉 흘러 들어왔어야 돼. 거듭 제곱근을 정의할 때부터 쭉 이어서 계속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에다가 실수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보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A가 양수일 때 우리가 실수를 집어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자, A가 1이 아닐 때, 자, 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X가 실수일 때 A의 X제곱의 값은 항상 하나로 정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해온 그 과정을 보시면 당연히 하나로 정해지는 거 알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x가 하나로 딱 정해졌을 때 그때 a의 x의 값도 한 개로 정해진단 말이야. 하나씩 정해졌을 때 우리가 이거는 화살표를 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수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함수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x의 값에 따라서 a의 x의 값도 하나씩 정해지므로 이거는 x에 대한 함수이고요. 그리고 딱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요 y는 ax, 자, 요런 함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2의 2분의 1제곱은 우리가 루트 2 요렇게 약속을 하고 넘어왔잖아. 다시 말해서 딱 하나만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1대1 대응이니까 뭐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지수 배웠고 로그도 배웠는데 지수함수부터 배우네요.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로그 함수가 되겠지. 자, 요거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처럼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y는 a의 x제곱. 자, 이때 a의 조건은 1이 아니고요. 양수여야 돼. 그지? 여기다 실수를 집어넣으려면 양수여야 되니까. 자, 요런 꼴을 우리가 a를 미치로 하는 지수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밑이 있고요. 지수에다가 이렇게 x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함수들은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조건이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만약에 a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a가 1이면 a의 x제곱은 항상 1이 나오게 되겠죠. a가 1이니까. 다시 말해서 x에다가 어떤 걸 대입을 해도 항상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가 돼요. 상수함수. 근데 상수함수는 다항함수의 일부분이었잖아. 그래서 이 다항함수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a는 1이 아니다 라는 조건까지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함수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1이 아닐 때 요 범위에서만 다룰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a가 왜 양수여야 되냐라고 물으면 지수에다가 실수 집어넣으려고 요게 설정이 된 거고요. a가 1이 아니다. 요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상수함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걸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간단히 지수함수가 어떤 것인지 고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에서 지수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1번 보시면은 y는 x의 세제곱. 얘들아, 이거 지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죠. 이런 함수는 우리가 다항함수다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여기서 a 값이 양수고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 다시 말해서 a의 x제곱의 형태 맞죠? 그럼 얘는 지수 함수가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은 y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마이너스 1제곱은 우리가 역수로 생각한다라고 배웠잖아. 그럼 y는 x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함수의 형태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유리함수가 되겠죠. 자, 4번 보시면은 y는 파이의 x제곱. 자, 여기서 이 파이는 숫자잖아. 무리수잖아. 다시 말해서 양수인 무리수고요. 거기에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얘 또한 지수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지수함수가 됩니다. 뭐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y는 로그 2의 3의 x제곱. 자, 얘는 과연 지수함수일까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맞겠죠. 왜냐면 y는 로그 2의 3은 무리수고 무리수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 꼴의 형태니까, 자, 얘는 일단 양수긴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근데 양수니까 이런 형태도 지수함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가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y는 뭐 루트 3의 x제곱 또한 지수함수가 되겠지. 밑이 1보다 크고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개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당연히 점을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주는 형태를 많이 취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처음 배웠을 때 기억하면 돼요. 하나씩 대입해서 하는 거랑 똑같아.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을 선생님이 미리 표로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을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8분의 1이 나왔다 라는 얘기는 이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3,8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순서 쌍들을 다 여기다가 찍어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검은색 점들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점을 보시면은 x가 1일 때 y는 2를 지나므로 1,2를 지나겠네. 요 지수함수가, 그지? 그러면 1,2라는 점을 이렇게 딱 찍어 주시고요. 얘는 2,4니까 2,4 요 점을 딱 찍어 준 거고, 요런 식으로 점들을 찍은 다음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해 주면 요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질들을 이제 파악을 해볼 건데, 자, 3번 보시면은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함수 딱 하면 정의역과 치역을 일단 골라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서 x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실수 전체였잖아, 그지? 당연히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점들을 쫙 살펴봤더니 이 점들이 x축 위에로 다 찍히고 있죠. 그죠? 왜냐면 a가 양수일 때 a의 x제곱은 항상 양수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치역은 0은 될 수 없고 항상 0보다 큰 쪽에 위치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치역을 표현하면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y는 0보다 큰 실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다면. 다시 말해서 지수함수의 치역은 0은 될 수 없고 0 위에 있는 양수 범위 전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x의 값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y의 값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y 값이 증가하는 형태야.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 4번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자, 이 함수는 0,2를 지나게 됩니다. 왜 굳이 표시를 해놨냐면, 자, 보시면 y는 2의 x제곱에다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0,2를 지난다 라는 뜻은 이 밑이 어떤 숫자이든 간에 항상 지나는 점이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 0,2를 우리가 정점으로 부를 겁니다. 항상 지나는 점. 그럼 이 정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하고 대소관계도 비교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0,1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은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자, 왼쪽으로 가면 봐봐. 이 값들이 0은 될 수 없단 말이야. 항상 양수인데. 근데 계속 작아지고는 있어, 그지? 그러면 x축에 점점 가까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x축을 뜻하니까 y는 0. 자, 요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서 큰 특징 5가지를 살펴봤는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것까지 가져갈 수 있냐면, 자, x의 값이 하나씩 증가하고 있을 때 y의 값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거 2배씩 늘어나고 있죠. 반대로 x의 값이 하나씩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2분의 1씩 곱해지는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요 곱하기 2랑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라고 생각해 보면 지수함수에서 이 밑 있죠. 이 밑의 숫자에 따라서 곱하기의 형태, 나누기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등비수열에서도 다룰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얘는 역수를 원래대로 돌리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y는 2의 x제곱과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딱 요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x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죠. 그러면 얘네들은 y축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y축에다가 대칭시켜 버리면 그게 바로 요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죠. 그럼 대칭시켜 봅시다. 그럼 요 점을 지나고 있었으니까 얘는 여기로 대칭이 되고 얘는 이쪽으로 대칭이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넘기다 보면은, 자, 요렇게 파란색 선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정확히 y축에 대칭시킨 겁니다. 그러면 요 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되냐?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그래프를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 성질들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 자, 일반적으로 지수함수 y는 x제곱, 자, 요 형태의 그래프는 a의 값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의 형태의 그래프를 가졌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얘를 y축에다가 대칭시켰잖아. 그럼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띌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올라가냐 내려가나 요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 a가 1보다 컸을 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 3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x의 값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y의 값이 3배씩 올라가니까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0과 1 사이의 값이 a가 됐을 때 오른쪽 아래로 작아지는 개형을 가진단 말이야. 얘는 왜 그렇냐면, 예를 들어 3분의 1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x의 값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3분의 1씩 곱해 나가는 거니까 점점 줄어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값이 1보다 크면은 많이 곱해지니까 배수 형태로 나가니까 증가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a가 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분수꼴, 나누기의 형태가 되니까 오른쪽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감소함수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성질을 딱 적어놨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두 함수 모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당연하죠. 지수에는 실수가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치역 또한 둘 다 똑같아요. x축 위에 있는 값들, 다시 말해서 양의 실수 값을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a의 x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a가 0보다 컸을 때. 그래서 이 두 함수 모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a의 값이 1보다 컸을 때 곱해지는 숫자가 뭐 2배, 3배, 5배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 형태를 띌 거고요. a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감소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 보시면은 두 함수 모두 항상 0,1을 지난다, 정점을 지난다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지수에다가 0을 대입하면 항상 1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두 함수 모두 x축에 가까이 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요.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가장 큰 성질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꼭 명심하셔야 되고, a의 값에 따라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0,1 정점을 항상 지나고 점근선이 생긴다. 요거까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배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할 때 요 정점과 요 점근선 또한 같이 움직여 다닐 거야. 우리가 유리함수 배웠을 때 보면은 평행이동할 때 점근선도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얘도 같이 따라다닐 거니까 얘네들을 꼭 신경 써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가 1보다 컸을 때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여기다 딱 그려놨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5일 때, 자,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비교를 할 때 요 1의 값을 딱 체킹을 해놨는데, 왜 1을 체크를 해놨냐면, 지수에 1이 들어가면 바로 a 값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1을 지나게 되겠죠.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또한 1을 집어넣었을 때 3을 지나고,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를 딱 봤을 때 1을 집어넣으면 5를 지나잖아. 그럼 봐봐, a 값이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점점점 y축에 붙어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쪽 부분에서는. 그럼 이쪽을 확인을 해볼까? 자, 이쪽에서는 반대로 하는 거야. 왼쪽으로 가면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는 5배씩 줄어들고, 얘는 3배씩 줄어들고, 얘는 2배씩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빨리 감소하겠어요? 당연히 5의 x제곱이 더 빨리 감소를 하겠지. 증가할 때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감소할 때는 막 기가 막히게 또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0,1, 다시 말해서 이 정점을 기준으로 0,1이라고 얘기를 했죠. 0,1을 기준으로 함수의 위치 관계가 뒤바뀌게 됩니다. 오른쪽 부분에서는 5의 x제곱이 2의 x제곱보다 위에 있는 형태인데, 이 0,1 왼쪽을 봤을 때는 얘가 더 빨리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얘는 제일 밑에 위치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지수함수를 비교를 할 때 0,1을 기준으로 대소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러면 이 바뀌는 이 지점이 바로 정점이다. 꼭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a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함수를 비교를 할 때는 x의 값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게 비교하기 편하니까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y는 2분의 1의 x제곱에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5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중에서 2분의 1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에서 제일 위에 있는 함수가 2분의 1의 x제곱이 될 거고, 제일 아래에 있는 함수가 5분의 1의 x제곱이 될 겁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0,1을 기준으로 대소가 바뀌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1을 기준으로 이 상하 위치가 왼쪽 오른쪽이 정확히 바뀐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얘는 5배씩 줄어들고 얘는 3배씩 줄어들고 얘는 2배씩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니까 얘가 더 빨리 감소하게 되겠죠. 반대로 이쪽으로 생각해 보면 얘는 5분의 1을 나눠주는 형태니까 5배만큼 증가하는 형태야. 다시 말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얘가 제일 위에 위치하게 되고 얘가 제일 아래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자, 0,1을 기준으로 대소가 바뀌고 자, 위아래를 확인할 때는 x는 1에 대한 함수값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확인하면 그래프를 비교하기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또 적어줄 테니까 자, f1의 값을 찾고 그리고 0,1을 기준으로 대소가 바뀌잖아요. 요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개의 지수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더 뒤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대소관계를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 일단 요 정도로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4번에다가 일반적으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놨는데 요거는 요렇게 그리면 되게 편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점근선을 그린다. 지수함수가 가까이 가는 이렇게 지점이 있겠죠. 그 점근선을 그린다. 두 번째, 0,1 정점을 찍는다. 앞으로 뒤에서 대칭 이동이 되든 평행 이동이 되든 그 정점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사실 얘네 둘은 같이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누가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얘네들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돼. 평행 이동이라든지 대칭 이동이라든지 같이 움직이니까 일단 이 두 개를 먼저 그리시고요. 자, 세 번째, 요 a의 값에 따라서 a가 1보다 크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a가 0과 1 사이의 값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띌 겁니다. 그럼 이런 개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필요한 점들 x절편이라든지 y절편, 뭐 f1의 값을 찾는다든지 요 점들을 필요에 따라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요 경우는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그리고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그려야 되는 건 점근선과 정점을 먼저 그려준다. 요걸 명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